궁궐의 안전을 담당하는 장군조차 반란을 일으켰을 만큼 당시 왕건의 왕권은 불안정하고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왕건에게는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충성을 바칠 이들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왕건이 내놓은 특급 대책 제3비 신명숭성 왕태후, 그리고 제4비 신정 왕태후.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는 겁니다. 진짜요? 왕건의 새로운 부인들, 이 부인들 역시 각 지방 유력 호족의 딸이었거든요. 한 가족이 된다는 거는 한 배를 탄다는 거잖아요. 왕건이 호족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정략 혼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3비인 신명순성 왕태후는 대체 어느 집안 딸이길래 왕건이 혼맥을 만들었을까요? 자, 출신적을 보면요, 이 왕태후와의 결혼이 왜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숭성 왕태후는 바로 이곳 충주 지역 호족의 딸이었습니다. 충주는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후백제와 신라로 연결되는 정말 교통상의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남한강을 끼고 있어가지고요, 수로를 이용할 수도 있었죠. 자, 그리고 충주는요, 철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철은요,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농기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중간이네요. 그렇죠. 자, 이런 대단한 지역 호족의 딸이 바로 신명순성 왕태후. 혼인한 이후에요, 정말 왕건의 깊은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왕건의 새로운 부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이었죠? 두 명. 두 명이었잖아요. 제4비 신정 왕태후의 또 집안 배경은 어떨까요? 황해도에 있는 황주 호족의 딸입니다. 황주는요, 통일신라가 다스릴 때부터 북쪽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상주시켰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황주의 위치 보세요. 어느 쪽에 있어요? 저 개경. 송악. 바로 뒤잖아요. 왕건이 고려 남쪽에 있는 이 후백제와 맞서 싸울 때 황주 지역이 후백제와 손을 잡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개경 끝나는 거예요. 결국 황주 호족의 딸인 신정 왕태와의 혼인, 꼭 필요한 세력이었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호족 집안의 딸과는 반드시 결혼하는 정략 결혼의 방식을 왕건은 채택을 한 겁니다. 그만큼 불안했기 때문에 다 정략 결혼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왕건이 두 명의 부인을 연달아 들인 시기쯤에 왕건의 가족 관계가 또 한 번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와. 아이고, 아래가 또 생겼네요. 자, 왕건이 또 새로운 여인 정덕 왕과 혼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엔 또 대체 어떤 호족의 딸이길래 왕건이 부인으로 들였을까요? 사실 이 정덕 왕후가 왕실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조금 남다릅니다. 정덕 왕후는요, 왕건이 새로운 호족의 힘을 얻으려고 들인 부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진짜 사람인가요? 사랑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부탁받았나요? 정덕 왕후는요, 놀랍게도 첫째 부인인 신예 왕후와 같은 정주 유씨 집안 출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신예 왕후 집안은 왜 정덕 왕후를 왕건의 부인으로 보냈을까요? 왕건과 신예 왕후가 혼인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자식 소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던 정주 유씨 집안. 그래서 정덕 왕후를 뽑아가지고 왕건의 부인으로 다시 들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게다가요, 신예 왕후 집안에서 정덕 왕후를 들이면서까지 후사 문제에 노심초사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지? 왜냐하면 왕건이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 이미 40대에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결국 왕건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정해야 될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고려 최초의 후계자 문제로 고심에 빠진 왕건. 자, 그리고요. 모두가 주목하는 이 자리. 정윤. 고려 초기에는요. 왕위 계승권자를 발을정, 혈통과 후손을 의미하는 윤자를 써서 정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윤은 조선시대 세자와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세자를 정윤이라고 했어요? 고려시대. 당시 왕실에서는요. 누가 정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럼 현재 왕건의 유일한 자식은 누굽니까? 둘째 둘째 부인네. 부인. 둘째 부인. 왕무. 이름은 왕무. 맞습니다. 둘째 부인 장화 왕후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왕무가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왕무가 바로 정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그 둘째 부인 오씨 부인을 설명하면서 그 집안이 어떤 단어를 썼었죠? 층미하다. 층미하다. 그렇죠. 기억하고 있네요. 정주, 충주, 황주 등 정말 다른 부인들의 집안이 장화 왕후를 견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정답게 차를 마시니 참으로 훈훈하네 그려. 특히나 자네는 나주에서도 폐하를 아주 열심히 모신 사람일세. 태자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예, 황후마마. 이복의 충주 부인, 예, 마마. 자네도 와서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기님 하나 낳아보게. 얼마나 폐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왕건 역시 선뜻 이 왕후를 정윤으로 선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고려 왕실의 후계 구도의 판도를 바꿀 일이 벌어집니다. 왕실 내 부인들의 이목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죠. 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 왕태후 유씨는 태자 왕태를 낳았다. 신명 왕태후는요, 왕건의 제3비였던 신명순성 왕태후를 말합니다. 결국 신명순성 왕태후가 다른 부인들을 제치고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자, 신명순성 왕태후는요,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는 어느 지역을 친정으로 두고 있다? 충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충주를 친정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집안의 힘이 약했던 오씨, 장화 왕후의 아들 밀려나고 신명순성 왕태후의 아들이 정윤으로 책봉될 가능성이 높았죠. 맞네요. 이게 다 그 충주아우 때문일세. 어떻게 지가 감히 정윤의 자리를 볼 수 있단 말인고. 참, 기가 막혀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지. 예, 마마. 나도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네. 과연 정윤의 자리를 차지할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맏아들 왕무와 둘째 아들 왕태의 이 파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맏 그동안 호족들과 그 신료들의 눈치를 살피던 왕건, 이 왕건이 신료들과 정윤의 자리를 놓고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인 왕무가 정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가문이 출중한 둘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의견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 신료가 왕건의 앞으로 뚝 나섭니다. 그는 바로 고려에서 용맹하기로 이름난 장군 박술희였습니다. 이 박술희는요, 당시 고려에서 관료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품계인 대광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자 왕건이 깊게 신뢰하는 측근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술희는 누군가를 정윤으로 지지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선 박술희가 왕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폐하 끼어서도 두 분 태다마마 중에서 정윤을 정하셔야 하옵니다. 폐하의 맏아들인 왕무 태자를 정윤으로 삼으시옵소서. 왕무를 왕무. 신료들은 왕무를 향한 박술희의 갑작스러운 지지에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박술희는 대체 왜 갑자기 왕무를 뜬금없이 지지하고 나섰을까요? 자,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정윤의 자리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 전에 장화 왕후, 오씨 부인, 네. 이 장화 왕후가 비밀스럽게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다? 박술이었어요.
장화 왕후는요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박수리에게 무언가를 내밉니다. 폐하께서 제게 직접 하사한 물건입니다. 물건을 확인한 박수리 화들짝 놀랍니다. 어허. 왕건이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선물했다라고 한 건 장화 왕후의 사이에서 낳은 맏아들 왕무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좋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유일한 거니까. 그렇죠. 박수리는 그런 왕건의 속들을 바로 이해하고 조정해서 왕건의 마음을 대변해서 왕무를 지지하는 의견을 냈던 겁니다. 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원래 처음부터 왕건은 왕무를 약간 정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왕건은 오래전부터 이제 왕위를 둘러싸고 아마 분쟁이 일어날까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려 건국 초에는 확실하게 이 장자 계승 원칙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왕의 계승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세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왕의 계승 원칙을 정하면은 그것을 어떤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이 왕건은 아마도 가장 명분이 있으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뭐예요? 장자 계승 원칙을 아마 나름대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왕건이 대놓고 왕무를 정인으로 책봉하겠소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싸움 나고 막 그래요. 난리 나죠. 들고 네. 일어나고. 그렇죠. 왕건이 이거 나주 호족 편 들어준 거 아니야? 이런 오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건은 박수리를 앞세워서 정윤 책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렇게 왕건은 맏아들 왕무를 정윤으로 책봉한 이후에 드디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생겼다는 생각에 든든해졌을 겁니다. 하지만요, 왕건의 계획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더 원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왕건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야? 잠깐만요.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잠깐만. 네, 신예 왕후, 장화 왕후, 신명순성 왕태후, 신정 왕태후, 신성 왕태후, 정도 왕후, 현목태 부인, 전목 부인, 동양원 부인, 승목 부인, 천안부 원인, 흥복원 부인, 후대량 원부인, 대명주 원부인, 광주 원부인, 소광주 원부인, 동상 원부인, 여하 부인, 너무 많은데요? 동상 원부인, 여하 부인, 대하서 원부인, 소서 원부인, 서전 원부인, 신주 원부인, 월화 원부인, 소왕주 원부인, 성무 부인, 의성부 원부인, 월령 원부인, 목량 원부인, 해량 원부인. 힘들어. 자, 그러니까 신예 왕후부터 마지막 부인까지 29명. 와. 왕건은 29명의 여인을 드릴 때까지 혼인 정책을 통한 호족 포섭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왕건에게는요, 총 29명의 비가 있지만 신예 왕후와 장화 왕후를 제외하고는요, 누가 먼저 왕건의 부인이 되었는지 정확한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아서. 와. 진짜 왕건의 명절 너무 기대되는데요, 진짜. 그러네요. 교수님, 그러면 다른 왕들도 이렇게 왕건처럼 좀 부인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 29명의 부인을 둔 거는 왕건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왕들도 여러 부인을 두긴 했지만 숫자는 왕건처럼 많지는 않았던 거죠. 광종대 이후에는 이 유력 호족과 혼인하는 그런 사례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건과 후대 왕들의 부인 수,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왕건을 제외하고요, 고려 역대 왕, 이 역대 왕이 드린 부인의 평균 수는요 3.2명. 압도적이라는 얘기죠. 우와. 그런데요, 왕건이 혼맥을 만들어가는 중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왕건이요, 지금의 평양인 서경으로 행차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서경에 도착한 왕건의 뒤를 누군가 막 황급히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 왕건의 서경 행차 소식을 알게 된 김씨성을 가진 호족이었습니다.
자, 이 김씨 호족은 무슨 일로 이렇게 왕건을 급하게 쫓아왔을까요? 뭔가 반가워서? 이야기의 어떤 그 흐름을 좀 따라가 보세요. 예, 저희 딸도 있는데요. 아, 저희 좀 어떻게 예, 소문이 났나 보다. 예 저희 예 역시 흐름의 왕이야. 아, 좋아요. 예. 자, 이 남자는요, 왕건을 향해서 간절하게 말합니다. 폐하를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야. 왕건이 자신의 집에 머물러 줬으면 하는 그 간절한 뜻을 밝힌 겁니다. 왕건은 그의 간절한 청에 김씨 호족의 집에서 그래서 이틀을 머물기로 합니다. 어허. 그리고 그날 밤 김씨 호족은요, 왕건이 소스라치게 놀랄 일을 벌입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확인해 보시죠.